여러분요, 기본 문제집, 요약집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요약집을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요약집 좀 가지고 계시죠? 요약집이요? 요약집을 한번 보시면, 요약집은 대부분 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처음부터까지 정리를 다 해놨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제가 이제 뭐 토를 달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이미 다 여기다가요, 해설을 다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줄을 다 그어놓고 해놨기 때문에요. 이런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고요. 이제 요약집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의 차이는 뭐냐면, 요약집이 너무 내용이 없으면 사실 옥상 위라고 책만 많아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요약집을 그냥 완벽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는 전혀 보지 않아도 되고요. 이미 요약집이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완벽하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요약집을 만드느냐면, 우리가 여러분 1월 1호부터 뭘 했냐면, 국가고시 기출문제 우리가 봤었죠. 그 기출문제 그 지문을 먼저 그것을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국가고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책을요, 거기에 맞게끔 해서 순서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책을 목차를 정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기본서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약집은 그냥 문제집을 한 두세 권을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제집이라든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를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 권만 보시면 돼요. 우선 아시겠죠? 그래서 한 권 보시고, 혹시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그 강의 노트 있잖아요. 강의 노트를 펴가지고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노트하고 이 한 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공부는 어떤 학생들 보면은 모든 과목을 조금씩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요. 저 뭐 어느 방법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용을 다 알면 앞을 조금 봐도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하고 왔는데,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조금씩 보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공부를 한 길을 한 것 같은데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이냐면, 내가 알고 난 상태에서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데 전혀 구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사실 여러분요, 민법, 길어지면 길어. 한 권을 여러분 가지고 딱 보면요, 한번 딱 봐보세요. 한번 봐보면 공부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꽤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한 번 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는 열심히 민법책을 봐서 어떤 학생들 보면 집에 가면 민법만 하거든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책을 몇 번 받는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오늘 공부를요, 여기서 이만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만큼 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여기서 또 이만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여기 보는 거죠. 보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계속 봐야 돼. 플러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는 것을요 몇 번 봐야 되겠죠? 몇 번 보고 있다가요, 다음 주에 또 이만큼 공부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 걸 먼저 공부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부 지난주 거다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요, 나중에 이 2달이 끝나면 기본서 한 권 딱 끝내야지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루나 이틀 사이에요, 요약집을요 처음부터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공부하는 부분만 자꾸 하면 한 2주 지나면요,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공부는 뭐냐면, 열심히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민법하고 계로만큼은, 다른 것들은 그냥 하더라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습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대. 힘들어도. 이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늘어난 것 같은데, 자꾸 보니까, 앞에는 자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잠깐 보면 잠깐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개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달 끝나면 책을요, 나 혼자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책을요, 하루나 이틀 사이에, 2-3일 사이에 처음부터까지 자기 혼자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건 뭐 공부는 다 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혼자 처음부터 책을 한번 딱 봤는데 한 달 넘게 걸렸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시간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적어도 이 책을 볼 때, 시험 볼 때 10월달, 9월이나 10월 되면은 좀 빡시게 하면요, 아침에 딱 앉으면 저녁에는 한 권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려면 순서대로 책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좀 힘들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토요일 있죠? 토요일 공고를 했는데요. 토요일 날은요, 오전 9시부터요, 저기 나와 있죠? 그다음요, 10시까지 가서 공시법, 세법.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학개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중기사법인가 이렇게 강구해놨으니까요. 미리서 공부를 하시고 한 주마다요. 다음에서 2차 한 번, 1차 한 번, 2차 한 번, 1차 한 번, 전범위 모의고사, 다른 데서 모의고사 봤던 건데 있죠? 그 봤던 걸 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번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학원에서 안 나왔는데 계속 복사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계속 이렇게 하면요. 하니까 일단 학원에요. 나오셔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복사하다 보면요. 학원 사람들 이게 복사하는 것을 복사해주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와가지고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오전하고 오후 보는데요. 오후는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한번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범위에 맞게끔 공부를 하고 오고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는 게 낫지 차라리 종이 가져가봤자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공고해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유학집 있잖아요. 처음부터까지 한 번이라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요. 한 과목씩 정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한번 처음부터까지 조금이라도 읽어보려고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들 어느 정도 시험을 보는 것이 좀 익숙하면 그냥 일주일에요. 수요일 날은 1차, 토요일 날은 2차 이렇게 시험을 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하면은 1차하고 2차하고요. 너무 시험을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고 막 따라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화요일 날 개론 특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면 한 6월 달부터는요. 좀 어느 정도 개론을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을 치지 않고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시험을 치야지 내가 몇 점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종이는 누가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종이는 많으니까 그런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토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요. 공시하고 세법 혹시 들으신 분들은 공시 세법을 한번 유학집 그런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시면 공시, 세법은 세법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범위는 무조건 전범이에요. 그리고 순서대로 찾고는 문제 보는 것은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범이니까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법 총칙이죠? 그래서 민법 총칙 한번 보시면요,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권리 변동하고 법률 사실은요, 바로 여기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올해 권리 변동 나오면 무조건 내년은 법률 사실.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바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우리 시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다른 국가 고시는 계속 이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올해 지금 여기 세무사 시험이 있죠? 2주 전에 끝난 세무사 시험에서도 이게 또 나왔는데요.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봐야 돼요.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면 권리가 발생하죠. 발생.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권리가 변경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나중에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은 강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리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요 어떻게 하느냐? 익히고 어떻게 그걸 보는가? 표를요.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뭐가 있냐? 여기서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시취득하고 뭐가 있냐? 여기요 승계취득 이렇게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원시취득은 뭐가 있냐? 여러분요 소유권 부분에 나와 소유권.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신축 이렇게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건물의 신축. 여러분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은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이죠. 이게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원시취득이에요. 거기다가 뭘 하나 더 얹으면 돼? 건물 신축 하나 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뭐냐? 승계취득은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 승계취득은 족보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 족보. 알겠죠? 승계취득은 뭐냐?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설정적 승계는, 이전적 승계는 또 뭐가 있냐? 여기요, 특정 승계.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요,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변경이죠?
이런 변경은 뭐예요? 변경은 뭐냐?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요 내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작용의 변경 이렇게 있어요. 작용의 변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여기 소멸은 뭐죠? 소멸. 소멸은요 여기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상대적 소멸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표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시험에 먼저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시험이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비교되고 있죠. 비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두 개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원시 취득이고 어느 것이 승계 취득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원시 취득하는 것은 뭐냐? 먼저 소유권에 관한 것,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분선점, 유치분습 등 매장불합견, 부합, 후원하고 이걸 전부 다 써놓고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 쓰는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나오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으로 정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설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설정적은 이런 뭐죠? 우리가 귤 있죠? 귤을 이렇게 딱 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하면 귤이 8조각 들어서 10조각 들어서 들어있죠? 그 10조각 중에서 2조각을 딱 떼가지고 주는 것.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일부만 주는 것. 그것을 설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귤을 그대로 다 주는 거, 통으로 주는 거, 그걸 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설정적은 이 건물이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이 소유권에다가 뭘 한다?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다가요. 소유권에다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설정이다. 이렇게 설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정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전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전적. 이전적은 특정 승계라고 되어 있죠. 이런 특정 승계는 뭐죠?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 이런 것들이요. 여기 포괄 승계는요. 특히 대표적인 게 상속이죠. 상속.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요. 항상 비교가 이 두 가지가 비교죠. 상속은 특정이 될 수 없고 매매는 포괄이 될 수가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속은 포괄 승계죠. 매매는 특정 승계죠. 근데 둘 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전이죠. 그러니까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적이고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적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전적은 뭐다? 승계취득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 설정적도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 설정적 승계인데 동시에 승계취득이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매매는요. 매매는 특정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취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 나오냐? 다음 주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나오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원시가 아니고 뭐다? 승계죠. 그 다음에요. 상속을 받는 것 승계취득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맞는 것을 틀린 것은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상속은 승계취득이다. 맞는 말이죠. 이건 매매는 뭐다? 매매는 포괄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서 틀리단 말이죠. 여기는 다 같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 여기가 상속하고 이렇게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은 뭐냐? 상속은 포괄 승계죠. 포괄 승계. 그 다음에 상속은 이전적 승계이죠. 그 다음에 상속은요, 승계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매매는요, 매매는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이고, 이전적 승계이고, 뭐다? 승계 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요, 매매는 이전적 맞는 말이죠. 상속은 이전적 맞는 말이란 말이죠. 보는 방법, 이것만 잘 알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하죠. 전세권을 설정하면 뭐예요? 설정적이죠? 설정은 뭐다? 승계 취득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라. 이 표를 보는 여기서 가장 지금까지 정답으로 제일 많이 했단 말이죠. 이번 여러분요, 올해 나온 세무사 시험도 여기서 시험이 났죠. 세무사 시험은 이 표를 어떤 사람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뭐 모르고 낸 것 같지는 않고요. 실수를 해가지고 정답이요, 복수정답이 나왔는데, 그냥 원문을요, 그대로 그냥 실은 거예요. 1번이 복수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의제기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체 변경은 뭐예요? 주체 변경은 건물은 있는데요. 건물은 갑이라는 사람에서 소유자가 울로 바뀐 거죠. 갑이라한테 팔았으니까. 이걸 주체가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죠. 이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질적 변경이 있고요. 하나는 무슨 변경이 있다? 양적 변경이 있죠. 여러분 질적인 건 뭐죠?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면 질적이죠. 그러니까요. 갑이라한테 물건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요. 이것을 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 그러면 여기 양적이죠? 그러면 양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1층 건물인데요. 1층 건물.
이 1층 건물이요. 2층에다가 중축을 한 거고, 중축. 그럼 어떻게 해요? 커졌어? 줄어들었어? 커졌죠. 양이죠. 2층이 불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양적이죠. 그래서 커지고 줄어들고. 이걸 뭐란다? 양적이죠. 만약에요, 이 건물에 전세가 누가 들어왔다? 전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줄어들어. 전세기간이 끝났어? 다시 늘어나죠. 이것을 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작용이다. 작용은 다른 말로 효력이죠. 효력인데 2번 저당권자가요,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 이것을 작용의 변경인데 우리 시험에는 좀 이번 세무사 시험에 오래요. 내용의 변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잘못 나왔단 말이죠. 여기 보면 뭐가 뭐 또 1번 여러분 오늘 세무사 시험 가지고 계시죠? 세무사 기출문제. 자, 1번 한번 봐봐. 올해 나온 거. 1번을 보면 여러분요, 거기 1번에 권리의 변동과 그에 관한 예시가 옳지 않는 것 1번 원시취득이죠. 여러분 원시취득은 무슨 선점, 무주물 선점 맞죠? 특정 승계 틀렸죠? 회사의 합병이라는 것은 포괄승계예요. 바로 밑에 포괄승계란 말이죠. 상수하고 회사 합병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포괄유중. 세 가지는 포괄승계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그런데 4번 봐봐. 저당권의 순위가 2번에서 1번으로 승진하는 것.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놨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되면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작용의 변경이다.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절대적이죠? 절대적하고 상대적이다 이렇게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멸실됐다. 이런 건물이 멸실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절대적 소멸이죠. 상대적이라는 말이 뭐냐? 상대적이라는 이런 것이요. 봐.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런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죠. 을한테 팔면 어때요? 을한테 소유권이 뭐란다? 발생하죠. 갑의 소유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권리가 뭐가 됐다?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의 발생이라는 것은 이때의 발생은요, 소유권이 갑에서 그대로 이 을 앞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넘어오니까 이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멸이죠. 소멸인데 건물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건물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요. 건물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 절대적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갑에서 울로 바뀌었죠. 그걸 변경이라고 하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것을 뭐란다?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체가 변경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에서는 이런 경우는 매매를 소멸에서는 뭐냐?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변경에서는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발생에서는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 보면 임차권이 등기에 의해서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요, 이 표를 보는 방법, 이게 중요해요. 표를 보는 방법.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뭘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여기 이거죠. 목적물이 인도를 해주려 했는데, 인도를 못 해주고, 그것이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그것은 질적 변경이면서 무슨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순위가 승진하는 것을 내용의 변경,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은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거기 권리 변동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를 한번 볼까요? 권리 변동의 태양. 이러면, 강의요. 강의 한 4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강의 한 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뭐라죠? 원시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자, 니은 종류만 봐. 무주물 선점. 우리 오늘 이번에요,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거죠?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 취득, 첨부, 이렇게 첨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이렇게요. 자, 2번, 승계 취득이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나요? 승계 취득 이름 지금 되어 있어요? 이전적 승계라고 되어 있죠? 이전적 승계하고, 여러분요, 설정적 승계를요, 두 개를 묶어, 이렇게. 이전적하고, 이전적하고 설정적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묶으라고. 알죠? 그 다음에 이전적 속에 뭐가 들어있죠? A번, B번 특정하고 뭐가 들어있어? 포괄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으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둘 다 이전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특정 승계는 뭐가 있어요? 매매라든가 교환.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증여나 사인증여. 이것이 포괄 승계가 아니고 특정 승계다. 이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는요, 상속, 포괄 유증,
해서 합병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설정적은요. 두 번째 쪽 보세요. 소유권에 대해서 지상권 동그라미 하고요. 가운데 전세권 동그라미 하고요. 맨 끝에 저당권이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소유권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요. 시험에 나오면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다른 것들은 안 나와. 알겠죠? 보통은 전세권 아니면 저당권일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적이다. 설정적은 전체적으로 어디에 속한다? 승계, 취득에 속한다.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자, 그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권리의 변경 보시면 주체가 변경이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랬죠? 작용의 변경에다 써 효력이라고, 작용에다가 효력이라고 쓰란 말이에요. 효력. 그것을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효력. 됐죠? 작용의 변경을 먼저 보면 2번이 1번으로 손의가 승진한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효력이다, 작용이다. 그 다음에 2번요. 내용의 변경을 보세요. 질적, 양적이라고 돼 있죠? 물권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양적은요.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한물권이 뭐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전세기한이 끝났다. 이런 말이죠.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여러분 첨부라고 되어 있나요? 첨부에다 써 부합이라고. 부합 써봐. 부합. 첨부에다가 부합 이렇게. 이런 부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합이 되면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하죠?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한다? 양적이다 이렇게. 그것을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이죠? 권리의 소멸,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뭐다? 목적물이 멸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죠? 세무사 신문도 나왔죠? 소멸, 그래서 절대적 소멸, 그래서 목적물의 멸시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 자체는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 맨 끝에 주체가 변경되는 것. 알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냐? 권리 변동이니까 여기서 여러분요 100번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암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암기할 때 무작정 여기 있는 것을 막 까맣게 됐다 해서 막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놈이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보면서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그 요약지를 보다가 좀 안 되면 강의 노트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민법 총칙이 자료하고요. 여러분 보면 그 카페에 여러분 올라가 있는 민법 그 문제 만들어서 제가 올려놓은 거 있죠? 그 올려놓은 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자료 있죠? 이것을 쭉 같이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면 그거 딱 찾아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요. 됐죠, 지금? 여기서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보시고요. 변경에서는 특히 작용의 변경. 작용은 뭐다? 효력이다. 2번이 1번으로 손의가 승진한다.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작용인데 작용 변경 그냥 아는데요. 특히 여러분 내용의 변경에서 보면 질적인 변경하고 양적인 변경 두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말한다. 내용의 변경이다.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 변경 이렇게요. 그 다음에 주체가 변경된 것은 뭐 사람이 바뀐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시험에 잘 나와. 특히 승계 취득. 알겠죠? 승계는 설정적하고 이전적을 합해서 뭘 한다? 승계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전적에는 특정하고 포괄이라는 것이 있다. 이 특정과 포괄은 매매는 특정이고 상속은 포괄인데 여기서는 두 개 다르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다 뭐라 한다? 승계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것을 보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요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이것은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요.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요, 먼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본단 말이죠. 자,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법률 사실이요. 법률 사실을 크게 보는 거죠. 크게 보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용태하고요. 뭐로 나눠지죠? 사건으로 나누어지죠. 용태와 사건 이렇게요. 그러면 용태는 뭐죠? 인간의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요, 사건이다. 이런 말이죠. 사건은 봐봐. 비교되는 거잖아. 비교되니까 이건 인간의 정신작용. 이것은요, 봐봐. 이것은 사람. 그러면 여자, 남자죠. 무슨 말이 알겠죠? 여자는 뭐죠? 여자는? 남자, 여자다. 남자는 뭐죠? 여자가 아닌 거죠. 여자는 뭐야? 남자가 아닌 거죠. 용태는 뭐요? 사건이 아닌 거죠. 사건은 뭐요? 용태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용태가 뭐요?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거죠. 그러면요, 사건은요,
인간의 정신 작용에 뜻하 기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책을 한번 볼까요? 용태 봐봐. 용태. 사람의 정신 작용에 기하는 법률 사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박스 맨 끝에 법률행위 바로 위에 보면 사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을 보면 뭐라 나왔죠? 맨 밑에 보면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하지 않는 그렇게 됐죠? 왜냐면 비교니까 이 두 개가 하나는 남자 여자 이 말이니까 남자는 누구냐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용태는 뭐냐 사건이 아니다. 사건은 뭐냐 용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건은 뭐냐 용태가 아닌데 그럼 용태가 뭐냐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다. 그러면 사건은 뭐냐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요 여기 사건이 뭐냐면 사건에는 시간의 경과가 있죠. 치득시오 선의치득 시간의 경과. 그러면 생과 사 태어나고 죽는 거. 특히 여기 뭐가 나왔죠? 뒤에 혼동이라고 혹시 나와 있나요? 혼동은 뭐냐? 사건 같은 것은 정신작용과 관계이기 때문에 혼동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사건 같은 경우.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가 없어도 된다. 혼동 같은 경우요. 용태죠? 그럼 용태는 뭐예요? 인간의 정신작용이 예부적 용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이렇게 있고요. 외부적 용태는 뭐다? 이것은요 적법한 행위가 있고요. 적법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법행위가 있죠. 그러면 여기 위법행위에서 두 가지만 있죠. 하나는 뭐다? 채무불이행. 또 하나는 뭐다? 불법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를 뭐란다?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법한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죄송한데 여러분 6페이지 그 박스 밑에를 보면 니은 위법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죠? 그러면 줄고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이렇게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그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 두 가지만. 됐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죄송한데 이제 앞으로 다시 와. 5페이지. 그럼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죠? 여기 적법행위라고 되어 있죠. 적법행위. 적법행위는 이런 뭐냐? 적법행위는요. 여기 법률행위라고 혹시 되어 있어요? 거기요? 되어 있죠?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준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봐. 또 두 개 또 비교하죠? 두 개 이렇게 비교하죠, 또. 그럼 뭐냐? 여기는 어른이고 애기다, 이 말이죠. 어른은 뭐예요? 애기가 아닌 사람이죠? 애기는 뭐예요? 어른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뭐죠? 준법령이가 아닌 걸 의사표시. 준법령이는 뭐죠? 의사표시가 아닌 거. 의사표시는 준법령이가 아닌 거.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러면 준법령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의사표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준법령행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뭔지 알려면 뭐냐? 준법령행위는 표현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가 있어. 그러면 사실행위는 뭐죠? 순수사실행위하고요. 뭐가 있어? 혼합사실행위. 그럼 기억나는 순수가 뭐예요? 순수사실행위 뭐가 있어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뭐가 있죠? 뭐죠? 매, 주, 가, 발명 이렇게요. 발명. 그래서 매장물 발견, 주소, 가공, 발명. 혼합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물건의 인도, 사부 선물.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이건 아시고, 그 다음에 표현행위죠. 표현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다? 의사의 통지.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것은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이런 감정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감정 표시 뭐가 있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여기 봐봐.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는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든 중요하잖아. 뒤에가요, 최고, 뒤에가 거절. 여기는 뒤에가 뭐죠? 통지, 승인, 승낙, 뒤에가 이런 말이 있으면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하잖아. 그걸 관념의 통지, 이것을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요, 법률행위를 가지고서 내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걸 반한단 말이죠. 먼저 이걸 표면적으로 먼저 정리를 먼저 하면 준법률행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준법률행위 이렇게 됐죠. 법률적 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5페이지 맨 끝에 준법률행위는 뭐냐? 두 번째 줄 법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 누가요? 법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볼까요? 이런 그 다음 장을 보면 이런 뭐라고 되어 있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의사의 통지라고 되어 있죠? 봐봐 여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거기 딱 보면 뭐라고 하죠? 각종의 뭐다? 최고. 세 번째 줄 각종의 뭐 거절 이렇게 되어 있죠? 최고란 말하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다 이 말이죠. 의최거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의최거.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럼요 두 번째 줄 한번 조그맣게 뭐라고 했죠?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죠? 채고권, 해적권 행사 여부에 대한 뭐 채고권. 그 앞에가 중요한 말이 아니야. 즉 해적권 행사 여부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가 무슨 말이라고 써졌죠? 최고라고 말이 써있죠? 최고. 그럼 무조건 그것은 의사의 통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거절 봐봐 거절 뭐라고 했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뭐다? 거절권. 앞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다? 거절권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여러분 여기 뒤에가 최고 뒤에가 거절 이것을 의사의 통지 의최고 최고 거절이다 이렇게.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한 게 않다고. 뒤에가 최고다 뒤에가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관념 통지도 똑같아. 관념 통지 봐봐. 통지 승인 승낙 사원총회 소집 중요하잖아. 맨 뒤에가 무슨 말이 있어? 통지. 그 다음에 소멸시효 종단 사료에서 채무 뭐 승인. 앞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통지, 승인, 승낙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뭐라 한다며? 관념의 통지. 됐죠 지금? 그렇게 본다. 그래서 봐요. 의체거 뭐라 한다? 관통상 이렇게요. 여기 법률행위 봐봐.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행위요. 그래서 뭐냐면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여기요. 계약. 여기 합동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그러면 이 다른 것은 다 비교가 안 되는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비교할 때 상대방이 있는 것만 보면 돼. 우리 단독행위는 뭐가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철회가 있죠. 철회. 무권 내려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추인. 그 다음에 여기 면제가 있죠. 채권자. 채무자는 뭐가 있다? 상계. 알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정 대리는 뭐 동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취소.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해지.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여러분 단독행위잖아 이게요. 단독행위인데 이 자체가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지금부터 봐. 지금부터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나온단 말이죠. 여기는 전체가 뭐죠? 의사표시죠.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럼 뭐냐? 1번, 2번, 3번, 4번, 거절 이렇게 5번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 두 자리 수준이니까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처럼 보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체거 관통상 입었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연상해서 의체거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통상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알겠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준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 전체가 지금 준법률행위잖아요. 여기 지금 이건 우리 8개는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 상대방의 차례권 그 다음에 채권자가 뭐란다? 면제 채무자는 상계를 하죠. 법정대리의 동의를 하죠. 그 다음에 취소, 해제, 해지 이 8가지는 우리가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것이고 형성권이고 의사표시란 말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준법률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게 뭐다 이걸 알면 뭐 하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무엇이냐? 그건 준법률이 아니다. 준법률이가 무엇이냐?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러면요 거기 또 비표현행위를 봐봐. 비표현행위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죠? 사실행위 순수 사실행위 혼합 순수 동그라미 혼합 동그라미. 그래서 순수에다가 이러면 뭐라고 쓰냐면 거기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문 이렇게요.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문 이렇게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 그래서 매장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발명 사무관리 보배 등고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표현에다 써 사실행에다 써 사실행에다가 순수하고 혼합 있죠? 그 사실행에다 뭐라고 쓰냐 이렇게 쓴단 말이죠. 대리 X 대리. 여기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대리가 알죠? 대리가 인정돼야 안 돼요. 여러분요 사실행위는 대리는 법률행위만 인정되거든요. 여기 의사통지 관념 통지 있죠? 이 의사통지 관념의 통지는요 의사통지 관념 통지 두 개 그 박스 감정 여러분 용서를 대리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대신 용서를 해줘? 야 내가 쟤하고 친한데 내가 대리니까 용서해 줄게 말이 되냐고.
알았죠? 그러니까 의사통지, 간염통지는 대리가 허용이 돼, 대리가 허용이 돼. 당연히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리가 되지. 당연히 법률행위는. 알았죠? 우리가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되는데, 좋은 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간염통지가 대리가 돼.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뭐라고 나오나 박스에서 다음 중에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옛날에 그게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 이 하나, 추인, 면제, 동의, 거절, 통지, 그 다음에 여기 용서,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매장물 발견.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고르면 용서하고 매장물 발견이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지금. 알겠죠, 지금? 그래서 대리는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의사의 통지, 관념통지, 의체가 관통상. 이것만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대리가 허용되다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럼 뭘 물어봐? 표현행위에서 표현행위에서 뭐죠?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의체가 관통상.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준법령이가 아닌 것? 물어보면 뭘 물어봐? 단독행위를 물어본다. 이런 말이죠,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뭐가 나오냐면, 거기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법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